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 대표 조장곤 변호사입니다. 어, 이제 오늘 남부법원 재판 마치고 그 사무실 복귀하는 길인데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녹음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핸드폰하고 거리가 있어서. 자, 오늘 재판은 이제 형제 간에 형제 남매 3남매인데요. 그 재산 분할 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꽤 자산가셨어요. 그래서 뭐 건물 2개 전체 뭐 약간의 부동산 토지 하면 대략 감정평가액상으로 한 300억 정도 나오는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제 둘째인데 좀 욕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강건이 건물 하나가 가장 값어치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뭐 호수별로 저희가 등기부가 따로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구분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그냥 한 동으로 이렇게 등기부상 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지금 원고분은 돈이 좀 많으신 분이고 저희 피고분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조금 그러니까 뭐 되게 제조업이죠. 그 선박에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납품하고 설치하고 이런 회사인데 한동안 조선업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조금 어느 정도 다시 활력을 더 찾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고는 그 가장 값 나가는 건물 자기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경매 분할을 하자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경매에 경매에 넣어서 자기가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건물을 다 가지고 나머지한테는 뭐 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저희는 현물 분할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등기할 수 있게끔 나눠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판사님이 뭐 저희 뭐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준비 서면 내고 그 다음에 감정 신청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판사님이 저희 손을 좀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층별 시가 감정을 다시 한번 하시라 라는 그런 뭐 심증을 많이 비춰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의뢰인은 시간을 좀 벌었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건물에 그 설정한 근저당들 이런 부분들을 말소할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벌고 결과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오늘 뭐 이런 재판 나와서 좀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저희가 업무상 횡령 피의 사건 변호를 했어요. 제가 그분 그러니까 되게 공무원이었어요. 공공기관 직원분인데 그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나오면 이제 잘리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요. 공공기관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분 정말 뭐 살려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막 매달리시던 분인데 오늘 그분 기소유예 나왔어요. 자, 기소유예가 뭐냐면 한마디로 불기소 처분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나 저희 의뢰인 입장에선 이건 엄청난 쾌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죄 지은 분이 처벌 안 받는다 그러면은 뭐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 분이었는데 한마디로 고객 지갑 그거를 손을 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승무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씀도 맞긴 한데 이제 그분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그냥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대략 이분이 정말 조금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의뢰인들 뵙고 다양한 상황의 의뢰인들을 뵙고 이제 그분들 인생을 사실상 저는 보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런 눈을 갖게 되긴 하는데요. 정말 그건 실수하셨던 거거든요. 그분이 뭐 상습적으로 그 고객의 그 물건을 손대는 그런 분은 아닌데 정말 뭐가 씌었는지 어떻게 그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려면 끝까지 뭐 잡아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이거 무전을 받으니까 고객이 지갑을 분실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거짓말을 못 하셔요. 아, 이거 받았는데 내가 아무 물건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그냥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들킨 분인데 참 하여튼, 그래서 나쁜 분이면 그렇게는 안 하죠. 나는 못 봤다라고 하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피해자분하고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본 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합의 보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 작은 경미한 사건에서도 이게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용 좋게 처벌불원 이런 거, 처벌불원서라고 나는 이 사람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그것만 받아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반의사 불벌죄라 해서 이제 처벌 바라지 않는다면 바로 기소를 못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나 그렇게 짧게 해도 좋은 건데 이거는 업무상행령은 반의사불벌죄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원서나 처벌불원서가 거의 탄원서에 가까운 간절한 피해자의 내용을 담아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사무실의 장점이 조금 직원분들의 어떤 역량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합의를 볼 때도 저도 하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역할 분담이 좀 돼야 돼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그 합의 볼 때는 마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뭐 경우에 따라서 회유도 하고 때로는 약간 겁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도 한데 또 친절하게 또 직원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피해자분하고 합의금도 정말로 저는 속으로는 이제 피해 금액은
뭐 지갑 이런 거 가치가 물론 얼마인지 뭐 어떤 비싼 지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지갑에 들어있는 그 금액은 사실은 한 8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피해자분께서 거기 지갑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뭐 돈이야 근다 쳐도 가족 사진 잃어버린 걸 너무 속상해 하셨죠. 다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합의를 처음에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저희가 그 승무원분 상황 이렇게 잘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300만 원의 합의를 저희가 보면서 간곡한 처벌 불원서를 받았죠. 자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합의를 볼 때 제가 사실은 이런 거 이렇게 좀 한번 제가 유튜브도 찍고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뭐 저 뭐 비주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한번 음성 녹음만 해서 그거 입혀서 한번 내보낼까 해요. 자, 근데 합의를 보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를 볼 때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피해자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얼마를 달라 피해자 측에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무리하면 그것도 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죄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을 일정 부분 받는 거, 위자료를 받는 거는 마땅한 권리긴 하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무리한 돈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그렇게 뭐 얼마를 달라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얼마 줄래 이런 얘기가 보통은 피해자분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그래서 합의를 볼 때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합의 볼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 정도 사안에서는 이 정도 사안에서는 합의금의 범위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가 적당하고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피해자분한테 물론 이제 다른 뭐 상황에 대한 간곡한 부탁도 드려야 되지만 액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그러니까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께서 아 그러냐 뭐 그러면 나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런 데서 막 끌려가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우물쭈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피해자분도 욕심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합의는 무산되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쌍방 간의 피해자가 일방적인 피해다. 우리 뭐 가해자를 대리한다고 변호한다고 할 때, 아, 우리 의뢰인에게는 사실은 뭐 카드가 없다. 무조건 빌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그 합의를 보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또 보면은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도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합의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그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공손하고 간곡한 그런 그 부탁도 들어가야 되지만 약간의 당근과 채찍이 채찍은 좀 적합하지는 않은 말 같긴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겁도 좀 줘야 돼요. 당신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뭐 우리 의뢰인보다 조금 경미할 수는 있지만 당신도 이런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렇게 부담이 나중에 성가신일 생긴다라는 부분을 조금 드러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그 드러내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저도 이건 설명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상대가 기분 나쁘면 아 그래 배째 같이 주고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밝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상대방분의 감정이 다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학원이에요, 학원. 좀 이렇게 몸으로 운동하는 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좀 폭행했다라는 이런 고소를 당하신 거죠, 저희 의뢰인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저희가 그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이라 불러요. 자, 근데 저는 좀 이제 이건 좀 논외지만 지금 미성년, 성년자 이런 나이도 좀 있는데 사실은 18세 정도를 아동의 기준으로 삼는 건 조금 너무 나이 많은 친구들까지 아동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거는 여담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동학대가 정말 문제잖아요. 특히 그 가족,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선 사실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우리 학원은 좀 상대적으로는 그 아동학대 위험은 크진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학원에서도 나쁜 일이 벌어져요. 뭐 얼마 전에 태권도 학원 일하시는 분이 아이들 성추행했다라고 이런 뉴스도 봤는데 얼마든지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학원에서도. 자, 이제 그러긴 한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검도 학원이었어요. 검도 도장이었는데 이게 검도는 죽도를 들잖아요. 대한검도의 경우에. 자, 해동검도는 목도를 들어요. 이제 물론 죽도도 있긴 하지만 짧은 죽도. 근데 대한검도는 이제 죽도가 길죠. 자, 그래서 그 체력 단련 시간 요일이 있었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 PT도 하고 플랭크도 하고 그거 조금 몇 번 한 다음에는 애들 도장 내에서 공놀이 하는 거죠. 체력 단련 날. 왜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뭐 줄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체력 단련을 하면 애들이 사실은 플랭크 이런 거 하면 좀 이제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난치니까 애들은 막 엄청 저도 그 운동을 가끔 가지만 아이들은 정말로 그 관장님들이 힘들거든요. 막 떠들고 막 말 엄청 많고 막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아이들 야 뭐 이렇게 플랭크 하면서 이렇게 안 내려가면은 야 내려가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죽도나 아니면 이제 죽도 대나무 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야 일어나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아이들 뭐 엉덩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터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저희 의뢰인분 등치가 180 한 5쯤 될까요? 엄청난 그 운동선수 출신인데 애들을 그러니까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난리 나죠. 뭐 진짜 뭐 못 일어나겠지. 약간 스냅만 줘도 선수인데 얼마나 스냅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말은 정말 성립하기 어려워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좀 이제 그 도장을 다 있는 아이의 학부모님이 이제 그 관장한테 조금 클레임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제 관장님한테 그 의뢰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이가 엉덩이가 뭔가 살짝 자국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죽도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그 대나무 살이 이제 약간 뭐 회초리처럼 얇은 아주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도복을 입으면, 도복은 검도 도복은 두껍거든요. 저희 여름용 하복 아니면 정말 두꺼운 거라서 죽도로 설령 했다 손 친들 그 자국이 잘 안 남을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 운동날에는 애들이 추리닝 같은 거를 입는데요. 그냥 편한 옷 입고 오는데, 그때 만약에 그 아이가 좀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추리닝 바지를 입었으면, 아, 그런 자국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대요. 근데 저희 뭐 의뢰인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뭔가 한다는, 누구를 뭐 이렇게 내가 때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는 당연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도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이 아이를 뭐 그랬는지. 근데 일단 그래도 아버지가 전화가 오니까 아, 죄송합니다 했대요. 그렇게 이제 한 4달, 세네 달 지나갔는데, 이제 그 간장님하고 학부모 사이에서 클레임이 나서 이제 그 고소를 한 거죠. 아동학대로.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정말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가해자로 지목된 분을 변호하는 거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아동학대가 진짜 문제되는 아동학대 사건도 있잖아요.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우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 변호인도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저희 같은 사선 변호인 선임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아동학대 사건을, 정말 문제되는 아동학대라면 변호사를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이제 하여튼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쪽 학부모분이 약간은 이제 이 간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건화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학원 친구 뭐 학부모도 찾아가서 약간 동조를 구했다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거절도 당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학원 그만뒀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동학대가 법이 사실은 진짜 문제되는 아동학대도 썼다 보니까 법이 상당히 엄격해요. 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수되면 이제 뭔 말이냐면 전수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사실 전수조사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긴 해요.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요. 과태료 사항이긴 한데. 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합의를 얘기하다가 이 사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합의 저희가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약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의 합의 방식이었어요. 살짝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자면 문자 메시지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낸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합의 성공했고요. 그 합의는 처벌불원 받을 때 저희가 합의금도 안 줬어요. 그냥 그거는 돈 안 받고 합의로 마무리 됐던 건이에요. 자, 그래서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오늘은 뭐 제가 제3분할 이제 공유물 뭐 이런 분할 이런 부분도 말씀도 드렸고, 또 이제 저희 업무상 횡령 사건 기소유예 받았다는 점 자랑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동학대 그 부분에서도, 아동학대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제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되면 법이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동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처벌이나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도 있어요. 그래서 폭행이라 하더라도 그게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해서
이제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종료가 돼요. 절차가 마무리되거든요. 기소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아동에 대한 폭력 사안은 처벌 불원 받는다고 바로 절차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폭행으로 그 죄명을 적용할 권한은 검사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님이 그거를 단순 폭행의 경우에 폭행죄로 기소를 할 법률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에서도 좀 문구가 좀 이제 그 부분은 불명한 문구가 있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약간 아동복지법에서는 상해 개념으로 좀 바라봐요. 아동에게 뭐 손상을 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 법적으로는 애매한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폭행 아니면 상해가 분명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폭행은 되게 넓어요. 일체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뭔가 건강, 뭐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황, 이런 걸 상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아동복지법에서는 좀 손상이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어서, 자, 검사님이 이제 경찰이 그 의견을 올리잖아요, 검사한테. 그러면은 그거를 한마디로 폭행으로 봐서 아, 이거 그냥 종결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올리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왜냐면 아동복지법도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1년에 추가 조사를 막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처벌 불원을 받는 거는 그것도 대단히 당연히 의뢰인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윤재석 변호사님, 박세호 변호사님, 그다음에 백혜인 변호사님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분들 뭐 다 훌륭하고, 뭐 보면은 저희 직원들 그냥 웬만한 뭐 신참 변호사님들, 요새 이제 로스쿨 나오시면 되잖아요, 변호사. 웬만한 신참 변호사님들보다 서면 더 잘 쓰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보험 쪽, 저희가 보험금 수령하는 부분 대행 업무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뭐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소송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면 진짜로 오래 걸려요. 진짜로 오래 걸리고, 감정 신청하면은 감정 비용도 들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진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했어도 또 감정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고 막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영상물을 감정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은 병원도 좀, 감정병원도 돈을 벌어야 뭐 좀 우호적인 감정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판독보다는 저희가 그냥 감정 신청을, 신체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감정을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인정되더라도 보험회사 상대 그 돈이, 인정금액이, 인용금액이 엄청 작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의뢰인분들이 이러죠. 아니, 내가 변호사한테 돈 써가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느냐, 이런 원망을 듣게 되고요.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실 물론 착수금 보수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사고들은 좀 약간, 그런 보험회사 상대 이런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 많아서 저희가 착수금을 좀 제대로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좀 성공보수를 올리기도 하고 착수금을 좀 줄이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착수금 받고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재판을 다녔는데, 근데 의뢰인분이 감정 신청 안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금액 받으면 저는 성공보수가 미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도 동기부여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변호사도.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의뢰인분들한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이제 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산재는 정말 안타까운, 교통사고도 물론 되게 안타깝고 뭐 산재 다 안타깝잖아요. 그 사고들 나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교통사고 음주 사망사고 지금 저희 대리하고 변호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대로 보니까 보상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뭐 가장 돌아가시고 다치시고 그러면 가족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산재도 보면은 막 장애 등급을 받았고 막 이런 거 재판 과정에서 막 그 변호사들이 보통은 그런 부분들을 잘 생소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 등급 받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무실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비변호사 전문가가 직원으로 있어야 돼요. 법률사무소에.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기록 보면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 장점은 저희 직원분들 세 분은 그냥 의무기록 보면 다 알아요. 영어로 쓰인 거 다 읽어요. 의사들 갈긴 것도 다 해독해요. 자,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송 가기 전에, 물론 소송을 의뢰인분들 오시면 상담할 때 저희 두 가지 위임을 다 받아요. 하나는 소송 전에 보험회사 상대로 돈 받는 거. 그러면은 뭐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약간 이런 부분, 뭐 공단 상대로 보니까 저희가 돈 받는 부분들 포함해서 소송 외적으로 저희가 그 보험금을, 그 다음에 이런 금원을 받는 부분을 위임받고요. 그거 해결하고,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마디로 착수금 안 받아요. 그거는. 왜냐면 정말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돈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나 이런 공단 상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착수금 없이 뭐 소정의 비율,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나쁘지 않은 비율 같아요. 궁금하시면 뭐 문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을 할 때도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건강에 따른 뭐 장애 이런 부분, 등급 받는 부분들 이런 거 서포트를 다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혹시 뭐 인연이 되신다면 뭐 최선의 결과, 물론 다른 사무실도 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에 비교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봤고, 자, 그러면 얘기한 김에 이 얘기까지 제가 이제 사무실 거의 다 왔는데 오늘 좀 차가 막히네요. 사실 남부법원은 전 지하철을 많이 다니는데 지하철로 저희 20분밖에 안 돼요. 여의도 저희 한국거래소 맞은편에 있는 건물 동아빌딩 12층이고요. 전화번호는 02780-56102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주차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고가 난 다음에 뭐 피해자분들 사고 나가지고 중대한, 저희한테 오는 분들은 정말 중대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경미한 분들도 물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겠지만 중대한 분들은 본인이 병원을 뭐 어디 병원 가자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면 일단 정형외과가 많이 문제되는데, 이제 119가 오면은 그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이거는 씁쓸할 수 있는 거지만 많이 다치신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배상액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의뢰를 받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의뢰인분의 상황을 알고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 이후의 경과를 저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수술을 잘하는, 뭐 어떤 의사분이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병원이 그 예후가 좋다 이런 게 쌓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꽤 유명한데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사실은 그 병원에 계신 다른 뭐 훌륭한 의사분들 이렇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보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잘하는 병원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대 구로병원, 그 다음에 중앙대 병원 내서 수술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술 결과가 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정형외과 수술 받으신 분 있으시면, 받으실 분 있으시면 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전 고대부터 나왔는데요. 고대 나와서 고대고로 얘기한 건 물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날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사건 사고 그래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신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은 여율. 조장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